자, 지금 비트코인의 최대 상승 지점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상승하니까 이제 풀매수 가야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결국 세력에게 따여서 딱 이 자리에서 청산을 당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오른 게 거짓 상승일까요? 아니죠. 충분한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상승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왜냐? 1시간 봉 위주로 낮은 봉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당 추세선에서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하고 이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면서 비비적거려 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락이 나오고 있고 또 한 번 상승장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해당 저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러한 차트 속에서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단타가 아닌 스윙 타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청산이 끝난 뒤에 진짜 기회가 오는 구간까지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리 연례 행사죠.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전장에서도 수익 좋게 나고 있는 걸로 아니까 제가 또 오후장에서도 여러분이 꼭 수익 낼 수 있는 자리 알려드릴 테니 먼저 다시 한번 좋아요 응원 시작하면서 30일 오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차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고 있던 추세를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지금 무언가의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고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FEG입니다. 지금 1시간 봉에서도 FEG가 형성이 돼 있고 날봉에서도 분명히 FEG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FEG들의 저항을 맞으면서 얘가 다시 한번 반락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이 FEG보다는 지금 12시간 봉에서 보이고 있는 이 일목구름의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목구름은요. 초록색 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양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승장을 이끄는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12시간 봉에서 상승장을 이끄는 구름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이 구간만 보고 상승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름대가 이 캔들의 위쪽에 있으면 제가 저항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캔들이 이곳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중에 여러분들에게 숏 포지션에 대해서 소통방을 통해 따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숏 포지션은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영상은 항상 반등 자리 및 롱 포지션에 관련해서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소통방을 이용해 주시는 걸 참고드립니다. 그래서 위쪽에 화면 보시면 현재 저는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 이더리움은 너무나 저점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길게 가져가는 것과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두 가지 아이디를 나눠서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 항목에 보이는 비트코인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 소통방에서의 타점과 그대로 숏 포지션 저희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곧 매도 타점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매도 타점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 확인을 해보면 일찌감치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 숏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나 손절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자체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고 저희 지금 포지션 진입 너무 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으로 변동 주는 목표가 확인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의 최대 마지막 저항 구간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12시간을 일목구름에서 한 번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12시간 봉으로도 이 일목구름의 저항 최대 높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115.3K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리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봉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봉으로 이렇게 저항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 이 스팬 2 자리, 이 핑크색 선을 스팬 2 자리라고 하고 이 초록색 선을 스팬 1 자리라고 합니다. 이 스팬 2 자리가 길게 직선형 주로로 이렇게 구름대 형성이 돼 있다. 그런데 이 일목구름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구불구불한 곳보다 이렇게 직선형으로 이어져 있는 구름들이 강력한 지지저항 구간이 돼준다. 그러니 지금 봤을 때 이 일봉의 일목구름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뚫어야 되는 마지막 저항 구간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최후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이 일목구름의 상단선 바로 115.8K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일목구름의 지지저항선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요걸 알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스윙으로 가거나 좀 장투로 가져가실 때도 이러한 지지저항에서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12시간의 일목구름에서 확연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반락을 했지만 여러분, 한 가지 일목구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뭐냐? 일목구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긴 지지 구간들이 있을 때는 이 캔들이 밖을 빠져나가도 얘가 같은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구름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지지를 줍니다. 이건 어떠한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 바로 아래 구간, 이전 지지 구간을 보시면요, 이렇게 똑같이 스팬2 자리가 지금 계속 지지 구간을 만들죠. 그래서 보시면 이곳에서 지지를 받고 또 한 번 몸통 지지, 여기서도 지지, 그리고 이 연달은 세 캔들이 모두 같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죠? 얘가 일목구름이 여기까지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도 여기서 지지를 받은 게 확인이 된다. 왜냐? 여기에 있던 캔들들의 경험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일목구름의 특징이고요. 지금 이 윗구간에서 보셨을 때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본다면 이 구간에서 길게 직선주로형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됐고 우리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해당 구간 지지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스팬2 자리가 없는데도 같은 구간에서 지지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갔을 때 이 구간 어느 구간인지 기억나실까요? 이대로 직선을 쭉 이어보면요, 지금 정확히 해당 캔들에서 맞고 있다. 우리에게 지지가 갔던 구간은 반대로 밑에서 올라올 땐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간이 왜 완벽하게 저항 구간으로 될 수 있었냐? 12시간의 저항과 이전에 나왔던 캔들의 경험, 일봉의 캔들 경험이 겹쳐지면서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 지금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을 뛰어넘고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떤 저항 구간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곳은 바로 이 개미들이 청산당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 바로 이 두 구간인데요. 115.1과 114.9입니다. 이런 청산 자리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하신다면 코인글래스 청산 히트맵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색깔이 밝게 진하게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물량이 많이 있다. 어떤 물량? 그 죽을 개미들의 물량이 많이 모여 있다. 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숏 물량들이겠죠. 이 가격대 왔을 때 숏에 건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런 물량이 지금 두 군데 형성이 돼 있고, 첫 번째 구간이 114.9K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이 115.1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간에서 뭐다? 강력하게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구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색깔 물량들이 조금 잡혀있긴 하지만 많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남색 존에 갈수록 물량이 없다, 청산당할 이제 개미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연한 색깔들에서는 물량이 많지 않으나 만약 캔들이 꼬리 빼기를 하면서 다 죽일 수는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저항 구간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두 구간까지의 저항을 또 확인하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밟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두 구간 형성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FEG를 함께 틀었을 때 매우 근사치로 이 구간들이 겹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최종 라스트 저항 구간 가기 전에 넘어야 하는 벽이 이 캔들의 전 고점 그리고 FEG가 형성된 이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청산이 되면서 이 구간을 밟고 올라서는 게 우리에게는 큰 묘미가 될 수 있고 큰 의미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지지 구간 채널 추세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고점과 내가 봐야 하는 매도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해당 채널의 추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채널은 무엇인가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뒤늦게 제 영상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비트코인은 역대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 지지 저항 추세선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채널 자체는 이전 고점인 5월 22일의 고점 그리고 7월 3일의 변곡점, 7월 14일의 새로운 고점을 이어서 만든 채널이고
우리가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이러한 주황색 추세선에서 이 모든 구간들의 횡보장 캔들들의 지지 구간이 돼주면서 버텼던 구간, 그리고 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구간 저항을 받은 게 보이시죠? 이런 저항 캔들을 만들면서 하락을 만들어냈고, 또 한 번 이런 구간에서 저항 캔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락을 만들어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는 이런 역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이 패턴의 추세선, 넥라인이 딱 추세선이 돼주면서 이런 민트색 구간이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한 구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과 추세를 함께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자리들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또 한 번 주황색 채널이 뭐였죠? 주황색 채널에서는 이전 횡보장을 막아줬던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었습니다. 이런 선들을 밟고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아래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날봉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을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 하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완벽히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윗구간으로 올라가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리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에서 실패하고 다시 떨어진다. 완벽한 하락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탑다운 형식으로 채널을 확인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인지 지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시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의 추세 변환, 이 지지 저항 추세선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 이 전날 영상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설명 길어지지 않도록 그 영상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추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추세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하락,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락을 보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나 그 추세들을 지지저항 함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숏을 좀 길게 본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구간들 사이사이에도 FEG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곳에서 모두 다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숏 자체는 한번 물리면 여러분 굉장히 물타기 하기도 어렵고 잘 그 기회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숏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명확히 떨어져서 받았을 때 밑에 지지 구간까지만 형성을 해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내가 좀 길게 본다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기까지 롱을 보는 건 가능하겠죠. 뭐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들어갈 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숏, 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지 저항 구간들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윗구간에서 지금 리테스트를 받고 지지를 했지만 지지에서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지지 실패한다면 결국 다시 떨어지는 이런 장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숏 관점을 들고 가고 있고 명확하게 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소통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이 지금 왜 갑자기 상승을 했는지, 왜 떨어지는 거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 이슈나 기대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왜 비트코인 상승했나? 바로 미 연준 의장 교체 강세장 촉발 예상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거 무슨 기사냐면요.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시사를 한 거예요. 근데 파월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려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차기 의장이 비둘기파, 내가 조금 유하고 우리 금리 인하 해야죠,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약세와 유동성 확대를 의미하므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매수세 유입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자극 구간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도 좀 보조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변동성 있는 장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실린 차트들은 실망감이 오게 되면 다시 하락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술적 차트로서 거래량이 오르긴 했지만, 자,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것들도 실망감이 나올 때는 패닉셀까지 동반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장이긴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길게 볼 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새롭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전에 일목구름이 가져왔던 그러한 지지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스팬2 자리가 보여줬던 지지를 뚫었을 때 저는 한번 갈 것 같고요. 대신 이 위에 있는 이러한 저항, 첫 번째 저항은 이 FEG 그리고
그리고 이전 캔들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저항은 우리가 봤던 이 일목구름의 상단, 이 스펜2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FEG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저항들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 소통방 전략 타점 물어보시면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뚫어주고 지지를 받는다면 진입, 1차적으로 목표가 저는 이 해당 저항선까지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만약 여기를 올라타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파월 의장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 안 치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 자칫 잘못 까딱해서, 물론 그 사람을 해임했다는 건 다음에는 조금 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가져온 금리 인하에 대해 조금 비둘기파적인 사람을 데려올 확률 높겠죠. 근데 인생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까딱해서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또 실망감에 이 지표에 따라서 내려갈 확률이 크다. 그럴 때 대비해서 하락 타점 함께 나갑니다. 자, 여러분, 하락 타점은요, 우리가 숏을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반등 구간을 보는 겁니다. 이 구간 제가 왜 정리를 해서 드렸을까요? FEG가 있고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타점 잡아보고요. 대신 여기에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조언이 붙는 게, 만약 오늘 일봉 마감을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내일 다시 여길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더욱더 강한 지지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 이 구간 아래로 떨어진 그렇다면 캔들의 꼬리 그리고 몸통이 모두 지지 저항을 받은 곳, 여기 매도 블럭, 매도 FEG의 하단선입니다. 강력하죠. 그리고 아래에 구름대의 저항선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요 지지를 같이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진입가는 113.3K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만약 3차 진입가까지 내려온다면 우리가 아까 전 봤던 이 채널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민트색 채널 기억나시나요? 이 민트색 채널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지럽지만 이전 역헤드앤숄더로 봤던 이 역헤드앤숄더의 넥라인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 뭘 가져간다? 우리가 3차 진입가를 가져가면서 해당 구간에서 또 한 번의 반등을 노려본다. 근데 만약 1차에서 들어간다면 저 같으면은 윗구간에 있는 이 FEG까지 목표가 보고 FEG 사이에 있는 이 청산 히트맵 자리들에서 부분 익절하면서 갈 것 같은데요. 만약 3차까지 들어온다면 여러분, 3차에서는 이미 일목구름을 뚫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캔들이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부분 익절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또 강력하게 저항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2차 진입가에서도 강력한 저항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3차부터는 사실상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게 빠르지만 우리가 실시간 전략을 계속해서 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통방 통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식의 타점을 드려도 실상 믿기가 조금 힘들다, 그건 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만나면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기 바쁩니다. 근데 사실상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처음 보니까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뭐다? 파동 이야기, 모든 유튜브들이 설명하는 파동,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고 이러한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면서 조절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관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진입가와 목표가를 더불어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지표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해당 지표는요, 낮은 봉에서 쓰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승 추세를 이탈할 때 적절한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주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곳에서 매수 사인을 주는 이러한 자동 매매 지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자동 매매 지표는 이 트레이더들이 매매하는 방식을 코드화시킨 지표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진입가와 목표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겠죠. 이것이 신은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100%면 저 이미 막 빌딩 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수익을 내는데
때 우리가 진짜 재벌이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할 수 있다. 벌진 못해도 잃진 않는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요 지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 남겨져 있습니다. 링크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구글 폼 하나가 뜨고 있고 구글 폼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제가 드린 타점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요 아래에 있는 이런 타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첫 번째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려놓은 추세선 같은 카피본을 제가 트레이딩뷰에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5번에 있는 영상 나온 차트의 지지 선택하시고 방금 보신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동 매매 지표 혹은 자동이라고 써서 아래쪽 구글 폼 작성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구글 폼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8179-6630 이 해당 번호로 아래에 필요한 것들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아래쪽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문의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실시간으로 드리는 건 굉장히 힘들고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 주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의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악재나 기대감 여러 가지 이슈가 동반되지 않을 때는 이 구름대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강력한 구름대의 지지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밟아서 지지로 삼기 전에는 상승장 오늘 다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름대 자체도 엄청나게 계속해서 두껍게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급 랠리하는 엄청난 불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시즌이라는 이 새로운 의장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이슈로 작용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장 가져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 시장은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기회나 위험이 함께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이 기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당장 이 구간을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 구간을 넘어서 밟고 지지가 생긴다면 이 구간에서 롱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 역시 차트를 24시간 정말 1초도 빼놓지 않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건 여러분만의 원칙이에요. 어떤 자리를 지켜내면 매수, 무너지면 매도. 단순하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결국 여러분들 돈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도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코인 쉽다고 하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여러 시장 속에서 매매해왔듯이 이번에도 계속 손절가, 목표가만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구간들 다 기억나시죠? 이런 채널과 여러 가지 지지선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차분히 대응하신다면 내가 조금 수익 덜 내더라도 내가 조금 리스크 관리 못했더라도 크게 우리가 너무 막 다 청산당하고 그런 장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꾸준히 여러분들 남아 계셔서 이런 코인장에서 수익 내실 수 있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매매 진행하고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따라와 주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후속 타점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